안녕하세요. 이화TV 유니한 박유정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연휴가 가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11월입니다. 이번 달 유니한 웰컴 투 코리아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종로구 주변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달 제2탄의 테마는 전통과 역사. 유니안에서는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궁궐 유일의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으로 가보았습니다. 자연을 운용하는 한국만의 미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죠.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창덕궁의 모습인데요. 조선시대 궁궐의 대표 문양인 연꽃 문양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니 인정전이 나오네요. 이곳은 왕의 즉위식이나 사신 접견 등 나라의 공식 행사를 치르던 곳이라고 합니다. 창덕궁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옛날 왕이 쉬던 정원인 후원이죠. 이곳에 가려면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한 종묘.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들의 혼을 모신 사당이라고 해요. 임금이 제사 때 머무는 어제실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제사 당시 임금이 입었던 12정복이라고 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길은 조상의 혼령들이 다니는 실로라고 해요. 종묘에서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광장시장. 입구에 진열된 각종 생필품들을 지나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들이 모여있는 먹자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빈대떡이 각종 전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네요.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죠? 또 다른 대표 먹거리인 마약김밥과 육회 가게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찹쌀호떡까지 정말 제대로 배를 채울 수 있겠네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네요. 마지막 장소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가보았습니다. DDP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 패션쇼,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건물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둥그런 건물이 매우 인상적이죠? 전통적인 옛 장소들과 야경이 아름다운 DDP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일정. 유니안의 두 번째 추천 코스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증 장애아동 가족들이 청와대를 찾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간절한 꿈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제 마지막 절차라는 생각을 하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간절함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모인 중증 장애 가족들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도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전국 중증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조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국정과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유는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 장애아동 가족들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뉴스는 이에 대해 취재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 아동들이 일반 사회로 나가기 전에 병원에서 일단 사회성을 함양을 하고 배우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고 정부적으로도 시설이나 예산안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족으로서는 다른 건립이 결정이 되어야 자기 아이들도 더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건데 그거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 아이 수만큼 더 많은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라고 들었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장애 아동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어린이 재활병원의 수를 살펴보면 일본은 180개, 독일은 140개인 반면에 국내 어린이 재활병원의 수는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교육의 역할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치료시설입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 재활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천시 소재의 어린이 재활병원 꾸러기 병원은 지난 2009년 폐업하였고 지난 2006년 문을 연 보바스 어린이 병원은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실제 푸르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장애 아동의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린이들 다닐 수 있는 재활병원이 푸르메 재활병원 외에 그래도 서울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하거든요. 이름이 딱 어린이 재활병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어린이 전용 병원은 푸르메 한 군데고요. 서울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재활병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애들이 조금 어릴 때는 납병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가서 6시간씩 병원에서 상주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날 가서 그렇게 6시간씩 해서 납병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통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거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4개월, 6개월 치료를 받고 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게 저희가 다니고 싶을 수 있는 만큼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한 A라는 병원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다른 병원에 대기를 걸어 놓죠. 근데 워낙 병원 수도 적고 아이들 많으니까 끝난다고 해서 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2년 정도까지 대기가 걸리고요. 그런 납병동도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전혀 병원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실비보험 들어져 있으면 이제 일단 의료보험 혜택 받고요. 이제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이 안 되고 비급여 치료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30분 치료에. 근데 보통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게 비급여 치료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엄마들은 진짜 집까지 팔아가며 치료해야 되고. 다행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5개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과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이 법안을 입법해 속도 있게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새 정부 출범 후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병원 설립의 기초 통계가 되는 소아재활치료병원의 현황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 가족들은 토론회를 열어 신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확성기 뉴스는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의 고재춘 홍보실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병원의 궁극적인 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은 다학제적 접근, 재활치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때로는 문화, 사회적인 부분을 가지고 병원에서 리소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경험적 가치를 제공을 하고
우리 장애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장 환경의 서비스를 받아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내는 게 저희 병원의 지역사회적인 영역에서 보면 병원 치료받으려고 경상남도에서도 오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지역사회에 그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공간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도 대기가 이미 1000명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재활 서비스가 지역적인 업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어린이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초창기 때 준비할 때 자료가 없었어요. 인프라 구성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요. 어린이 재활 치료에 대한 실태나 이런 현황 자료도 국가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많이 없어서 어떤 방향이 더 맞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는 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병원에 전화가 계속 오기도 하고요. 자료도 요청하기도 하고 그 움직임은 계속 있어요. 치료를 위한 시설과 기구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심을 어루만지는 어린이 재활병원. 길고 힘든 치료를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아이들의 눈물과 노력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윤희안, 김보민입니다.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치료의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장애 아동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더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윤희안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